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2019년 10월 달에 그 실업급여 금액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지급 기간을 그 확대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6개월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실업급여 받고, 다시 또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최저임금보다 최저 실업급여가 더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그 실업급여 받고 일하지 않는 게 더 돈을 더 많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직급여 또는 이제 실업급여 그 자격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발적 퇴사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이 제도는 이제 2019년 10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즉 현 정부에서 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뭐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금액이 평균 임금, 즉 퇴사하기 전 3개월에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했는데 60%로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기간이 90일에서 240일이었는데 120일에서 270일로 그렇게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가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 근로기간하고 실업급여 기간이 비슷해졌습니다. 즉 이제 6개월 내가 일해야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일하고 이제 최대 아까 그 보신 것처럼 3개월에서 이제 미니멈 이제 4개월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6개월 다시 일하고 또 4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거를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간하고 실업급여 기간이 비슷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최저임금보다 최저 실업급여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인데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 실업급여는 이제 월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최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습니다. 자, 뭐 최저임금을 받는 주로 이제 알바생들이 알바를 이제 6개월 하고 4개월 동안 뭐 실업급여를 받고, 근데 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월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일할 때보다. 야,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면 일을 더 안 하려고 그러겠죠. 잘. 그래서 6개월 일하고 최저임금 받고 다시 실업급여 받은 다음에 다시 또 6개월 일하고 또 관두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최저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으니까 실업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 일을 6개월 뿐이 안 하는 겁니다. 참, 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직급여 그러면 신청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이제 좌측에 있는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린 시점이 되겠죠.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점선은 현 정부가 이 구직급여 아까처럼 제도를 변경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2018년도 1사분기에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15.6%나 크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4사분기에 또 18% 오는데, 그거는 이제 2019년도 1사분기에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인 10.9% 올리니까 그 직전에 이제 사람을 많이 해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18%로 크게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업급여 아까 금액을 증가시키고 기간을
넓힌 이후에 보시면은 2019년도 4, 4분기에 그 실업급여 신청사 수 변화율이 10.4%까지 오르고 2020년 1, 4분기에는 16.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 금액을 많이 주고 기간을 늘리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어떤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실직해서 한 번 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보다 최저 실업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최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모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최저임금을 확 올렸던 2018년도 1, 4분기에 보면 이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한 1회 신청한 사람의 그 신청자 수가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16.4% 증가해서 가장 높게 돼 있는데 다른 2회나 3회 이상보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4, 4분기에 동일하게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19.8%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갖고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그 실업급여 신청을 처음 한 번 하는 사람의 그것도 늘긴 늘었는데 그다지 많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2회 두 번 반복해서 신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3회 이상 반복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회일 경우에 빨간색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2019년도 4, 4분기에 24.6% 증가했고, 2020년 1, 4분기에는 29.3%나 증가했습니다. 3회 이상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4, 4분기에 22.5%나 증가하고, 2020년 1, 4분기에는 21.4%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특징적인 현상은, 현 정부에서 구직급여에 또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려주니까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도 1, 4분기에 60대 이상에서 31.2%나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 구직급여 제도를 변경한 이후에는 20대, 즉 빨간색입니다. 20대 이하가 크게 증가합니다. 2020년에 1, 4분기에 23.5%나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제도를 변경해서 금액을 늘려주니까 최저임금보다 최저 실업급여가 더 높게 되니까 주로 이 청년층으로 해당되는 20대 이하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월 단위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겠죠. 자, 월 단위 구직급여 지급액을 보면 2018년도 5월 달에 약 6천억 원, 즉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9년도 5월 달에 약 한 7,500억 원. 이때도 이제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 올린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구직급여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린 이후에 보면 그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20년 5월 달에는 1조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이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정 수지를 한번 보면, 자,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으로서 좌측은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그 재정 수지가 약 8천억 원이었는데, 그리고 2017년에도 이제 8,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약 마이너스 2,700억이 되고 2019년에는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조 3,800억 정도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됩니다. 자,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주다 보니까 결국 그 부담은 국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가구당 월평균 사회보험료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중앙에 있는 점선 좌측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오른쪽이 현 정부 시절인데 현 정부에 확연하게 가구당 월평균 사회보험료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료는 그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직후에 2018년도 2, 4분기에 그 증가율이 14.6%고 2019년도 4, 4분기에는 10.1%입니다. 즉 현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해서 실업급여의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린 직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보험료 변화율이 10.1%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서 결국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게 되고 그 실업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료를 많이 올리니까 여기에 가구당 월평균 사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2019년도 4, 4분기에는 현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해서 금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리니까 또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때 가구당 월평균 사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친노동 정책을 펴다 보니까 즉 이 실업급여를 보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죠. 그 제도를 바꾸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최저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로기간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최소 기간하고 이거 비슷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신청하는 자가 많이 늘게 됐다. 즉 청년층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용보험료가 증가를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또 비판도 하고 올바로 정부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